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요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금자 보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 놓으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든지, 농협이나 우체국에 넣어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요,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논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종결 이렇게 지어버릴게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요, 또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예금자 보호 궁금증 논란 종결해버리죠.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자, 예금자 보호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갔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 보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예금자 보호하는 방식.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는요, 금융회사가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마을금고와 신협과 단위농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많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 안 된다더라,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합니다. 예금자 보호 보험이란 게 있는데, 보험으로서 이 보험공사가 보험으로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것 뿐이지, 예금자 보호에서는요, 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5천만 원 이내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체국은 어떨까요?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이 첫 번째 방식, 이거에 이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안 해준다더라,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이러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관심 끌려고. 물론 맞아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으로서 보장을 안 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왜?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뭐예요? 자체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서 예금자 보호 5천만 한도까지 가능한 거고,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왜?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여러분 어그로 끄지 않고요, 여러분의 답답함을 먼저 풀어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뭐라고요? 일반 시중은행 예금자 보호 되고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이런 것도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 되고요, 우체국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되실 분들 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예금자 보호가 뭐냐 이거죠. 자, 금융회사가요,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저축은행이 무너진 사건들.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적금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예금자 보호입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있는 거, 금방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체 기금으로 하는 거, 정부가 보장하는 거. 자, 이거를요, 우리가 좀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한번 이 법제처 생활정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사이트예요. 법제처,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제처에 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굉장히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 안 된다더라. 보세요, 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예금자 보호 중기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적금, 뭐 그 밖에 수익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래요? 어쩌고저쩌고 써있다가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사용하여 금고 중앙회를 가름하여 변제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거고요. 자, 법에서도요, 우체국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책임집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 관련 법률 제4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은 뭐 우체국만 있나요? 농협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있죠?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에 따라서 뭐예요?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수산, 수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협협동조합 중앙회 다른 회계 예탁금이 조합금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5천만 원의 보장 한도까지 조합 및 중앙회 다른 회계 가름하여 이를 변제합니다. 신협협동조합법 제10행령 제19조 제3항 이렇게 8회 제3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거를 오해하고 있냐, 새마을금고 안 된다더라, 뭐 우체국 예금자 보호 안 된다더라. 그거는요, 금방 얘기했던 우리 첫 번째 잠깐 보고 올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되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불거진 거고, 유튜버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이제 자극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다 자체 기금으로 또는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 법제처 생활정보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자 보호 방식, 시중은행 예금자 보호 가능하느냐? 첫 번째 방식이죠. 자,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 고객의 예적금 예보험공사가 보호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거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보험상품이에요. 자, 원리는 이래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고요. 그 기금을 적립한 뒤에 혹시나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그 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거는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가보시고요,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470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예금보험공사 들어와 보시고요. 들어왔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예금자 보호금액 모의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470회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이 모의계산기로 해서 여러분께서 내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인지, 또한 그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께서 그 해당되는 은행인지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여기 다 나오거든요. 내가 해당되는, 여기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보험료를 내고 예금을 보호해주는 은행인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이 다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예금 보험이에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저축해 두고 있죠. 예금해 두고 있죠. 그 은행이 수수료를 내고, 한마디로 보험료를 내고, 이런 예금자 보험공사에다가 이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산하게 되면 이 예금자 보험으로 이제는 여러분께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시중은행들, 저축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리종합금융 같은 고객, 이런 분들은 이 예금보험공사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금자 보호금액은 5천만 원.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거죠. 자, 1인당 보호금액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자, 교포나 외국인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고, 근데 5천만 원은 이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이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한 4%짜리를 준다. 예금 이자가 연 4%다 그러면 이 연 4%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당연히 그럴 거. 그거 아니에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자는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이게 이제는 예를 들어서 4%라 그러면 이 4%인 거예요. 이자율과 예금보험범위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이 저축은행, 은행, 종합금융업 공시 이율은요 2.45%예요. 무슨 얘기예요? 파산을 했어요, 은행이. 그러면 일단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 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 이내니까 내가 그 당시에 약정한 게 4%짜리니까 그러면 4%의 이자를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 그게 2.45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연 10%짜리 고금리가 있다. 그러면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해당 금리를 온전하게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왜? 낮은 금리로 적용되다 보니까. 2.45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5천만 원 예금자 보험 이거 너무 낮지 않냐? 이게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2천만 원까지였다가 2001년도부터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으로 상향된 후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손볼 예정인데, 근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회사는요 보험료를 납부해요. 어디에다가? 예금보험공사 쪽에다가. 여러분이 저축해둔, 예금해둔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내는 거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건데, 만약에 금융회사가 예금치료 불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께, 우리에게 예금 보험금을 이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금액이 이제 당연히 5천만 원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회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5천만 원 상향되는 거를 금융업계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왜?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금융회사들은 이걸 더 내야 되니까. 그럼 금융회사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 뭐예요? 가상금리, 대출했을 때 가상금리를 높여버리겠죠. 본인들이 손해볼 수 없으니까 대출해줄 때 이런 가상금리를 높여갖고 그거를 만회하려 하겠죠. 결국에는 금융소비자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 1억 원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원리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또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우리은행입니다. 그런데 지점이 달라. 그럼 각각 보호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1인당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그죠? 우리은행이야. 우리은행인데 내가 뭐 A 지점에 갔어요. B 지점에 갔어요. 아, 여기 나오네요. A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5천만 원 넣어놓고, 같은 은행입니다. 같은 은행에 여의도 지점에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럼 이거 각각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총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B은행에 5천만 원 넣어놨고 C은행에 5천만 원 넣어놨어요. 은행이 서로 달라. 그러면 각각 5천만 원 되겠죠. 왜? 은행이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축할 때
상식이죠. 2억 원이 있다. 2억 원을 한다. 그러면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이하에서 쪼개서 각각 은행에 서로 다른 은행에 넣어놓게 되죠. 불안하신 분들은. 근데 뭐 시중은행 같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안전하죠. 사실 뭐 1금융권이 무너질 정도면은 뭐 나라가 무너져야죠. 진짜 뭐 전시 상황 아닌 이상은 아무튼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나눠서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은 독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이게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 7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 넣으신 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예금자 보호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죠. 자체 기금으로 이제는 보호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은행은요, 자체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갖고 있고요.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이 있고요. 단위농협은 또는 당해수협은 농협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과 수협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기금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자, 여기에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써놔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금보험공사, 금방 우리가 첫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 그죠?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의 차이점은 뭐래요? 5천만 원 동일하다 이거죠. 한도 금액은. 차이점은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 은행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 보호는 뭐야? 예금자 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자,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원은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새마을금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는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대더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는 여기 나와 있죠. 새마을금고법의 근거로 해서 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서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됩니다 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유지하고 있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가 법제처 간 겁니다. 법제처.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 준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준금을 하고 있다더라. 신협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법제처 사이트 보여드렸죠? 신협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인 보험 기금을 갖고 있고, 농협, 여기는 농협은 단위농협입니다. 단위농협. 중앙회 농협은행은요, 아까 은행이잖아요. 은행. 이거는 금방 첫 번째 얘기했던 예금보험공사 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단위농협들, 지역 단위농협들은 자체적인 기금으로서 운영된다는 거. 그러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도 원금, 이자 합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느냐? 당연하겠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자율은요, 똑같아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뭐래요? 낮은 금액으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5천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은행이 단위농협이 파산했습니다. 은행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금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줄 텐데, 그런데 이제는 당장 급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농협, 수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진 않은데,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을 하도록,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 먼저 2천만 원은 선지급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하지만 각각 이런 자체기금 형식의 예금자 보호는요, 시중은행과 달리 각각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새마을금고와 신협과 농축 수협은요, 지역입니다. 지역의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법인처로 운영됩니다. 이건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거는요, 항상 이게 같은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 이런 거는요,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점과 지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각각 독립된 법인처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각각 독립된 법인은요, 각각 보호를 받아요. 각각. 자, 예를 들어서 A 새마을금고 본점과 B 새마을금고 본점은 겉으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예요. 그죠? 어떤 새마을금고, 어느 동 새마을금고, 같은 이름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독립된 두 개의 별도 회사입니다. 자체기금이 있는 거죠. 이때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는 각 법인차별로 5천만 원씩 적용이 돼요. 만약 A 새마을금고 본점에 예금 5천만 원 두고 B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예금 5천만 원을 불입해뒀다면 각각 5천만 원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법인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주의할 점이에요. 이거. 본점과 지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동일한 법인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법인체가 은행을 3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법인인데 얘네가 은행을 3개 운영해. 그러면은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뭐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동 새마을금고는 A동 새마을금고 본점과 A동 새마을금고 모모 지점, A동 새마을금고 모모모 지점, 이렇게 본점 1개와 지점 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예금 5천만 원을 각각 뒀어요. 각각. 그럼 어떻게 돼요? 5천만 원만 그래도 보장을 받는 겁니다. 왜? 같은 은행이니까. 같은 법인격이니까. 이거는요, 신협, 단위농협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새마을금고 어차피 독립된 법인이라서 각각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 각각 은행이 알고 보니 같은 법인이면 어떡할 거냐가. 보통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금이나 적금 들 때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위농협은 내가 어느 은행에 어느 지점에 5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들면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걔네가 알려주겠죠. 아, 같은 법인이라서 이거 안 된다. 아니면은 독립된 법인이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예금 들 때는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협이나 단위농협, 농축협 다 똑같이 새마을금고. 아시겠죠? 어느 동 꼭 되셔야 돼요. 어느 은행, 어느 동, 무슨 지점 이렇게 꼭 얘기하시면서 이런 경우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중은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새마을금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예금자 보험 방법 중 마지막이죠.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우체국 예금이죠. 네. 자, 우체국 예금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책임집니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지금 법으로. 이거 제가 갖고 온 게 아니라 법제처이잖아. 그죠? 우체국 사업은요, 국가가 운영해요. 우체국 예금 사업. 그래서 국가가 담당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호 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시중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거는 5천만 원 한도로 돼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근데 우체국 예금은 보호 한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억을 맡기든 100억을 맡기든 전액을 이자 포함해서 모두 보호해주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금, 이 우체국 예금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체국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 딱 논란 종결입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라가 망하면 아니, 나라가 망하면 뭐 시중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우체국 예금이 지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전시 상황일 때, 천재지변일 때, 진짜 전쟁이 터지거나 진짜 말 그대로 뭐 지진이라든지 다 무너져. 그럴 때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뭐 전쟁 터지면 뭐 시중은행이나 뭐 다 망하는 거죠, 뭐 진짜.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들 다 떠나니까. 자, 그래서 우체국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우체국 예금은 안전하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내가 예금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초과됐어요. 나중에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5천만 원 이내는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데,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은 돌려받을 건데,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어떡하냐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돌려받아라고 이제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회사도 회사잖아요. 파산 절차 밟겠죠. 그러면 이제 재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산 중에서 부채 부분을 다 하고 과연 자본이 얼마나 남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만약에 재산 가치, 보세요. 금융회사의 재산 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초과액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재산 가치가 더 높으면, 한마디로 부채 다 빼고 자본이 남는 거예요. 재산 가치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재산 가치 남는 거 중에서 뭐래요? 일부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쪼개서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파산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남는 돈은 없습니다. 대부분 남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못 돌려받아 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재산 가치가 남아있는 경우는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부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돼요.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이렇게 조건을 합니다. 인수 조건이, 인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 이전에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마디로 새로운 A 금융회사가 무너졌어요. 그럼 B 금융회사 그걸 인수합니다. 그러면 인수했을 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야, 5천만 원 이상 나는 지급 안 할 거야 라고 그 조건으로 이제 사실 인수를 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초과액까지 돌려받기에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사실상 과거의 사례가 우리금융지주 사례가 좀 있었어요. 5천만 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던 부분, 삼화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런 사례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은 나 안 받아들여, 인수 못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5천만 원 이상은 참 돌려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산 가치가 더 남아있는 경우 일부 금액은 배당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왜? 끝내야 되니까 종결해야죠. 종결. 그래서 결론 딱 갈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 방식은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자 보호 방식은 자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이것도 예금자 보호 되고요. 자, 우체국 예금자 보험 되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 안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 디테일한 내용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예금자 보호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오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정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이 좀 길죠? 30분짜리예요. 그래서 제 영상은 좀 깁니다.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은 설거지 하실 때 들으시면 참 좋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그래서 예금자 보호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 여정 가족님들은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항상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께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좀 바꿨더니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렌즈가 이렇게 약간 볼록 렌즈처럼 돼 있어서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옵니다. 확대를 하면 사실 어깨가 좁고 얼굴 크게 나와. 이게 이 일이 가까이 되면 그렇거든요. 렌즈 때문에.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얼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우리 여정님은 얼큰이 이러실까봐 얼굴 크다 얼큰이 하실까봐 렌즈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네,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한번 얘기했고요. 항상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어떤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여정 채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돈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정말 전 좋은 거라 보여집니다. 안 그런가요?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죠. 그게 뭐 그거야말로 자유죠. 경제적 자유죠. 예. 하지만은 보통 봤을 때 돈이 없으면 사실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해결해 드리고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오늘 그렇게 예금자 보호라든지 이제는 뭐 예금자 보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법을 통해서. 그죠? 법률을 보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가보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종결 끝. 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여정 가족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여정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여정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여정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